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었죠.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보존력인 경우 한 일이 일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것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다 라고 해서 그거를 일과 에너지 정리랑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랑 결합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시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다. 다시 말하면 보존된다는 거죠. 우리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보면 우리가 한 일을 하면 일에서 옮기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주어지는 거죠.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한 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그걸 다시 쓰면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운동 에너지 변화의 마이너스고 요거는 한 2의 정의니까 힘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로 쓰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력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이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여기 우리 A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서 보면 진자예요. 진자를 한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시키는 건데 그 처음에 이동하다가 제일 처음 거는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 딱 온 경우, 여기 있는 경우는 당연히 맨 위에 있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제일 낮아진 운동의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본 것처럼 마이너스 mg가 돼서 높이 h가 있을 때는 mgh 포텐셜 에너지는 h에 비례하죠. 높이 기준점을 요 제일 낮은 점이라고 하면 여기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가 높다가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서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0, 여기 기준점을 0으로 잡으면 그러면은 이때 운동 속도가 속력이 최대가 될 때고 그때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보면 요 맨 밑에 있는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죠.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점점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합은 항상 요 양이랑 같죠. 일정 이렇게 올라가면서 일부가 포텐셜 에너지 전환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좀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건 속력이 작아진다는 거죠. 좀 작아지다가 이렇게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오면 속력은 순간적으로 0이 되니까 그때 운동 에너지는 0. 그때 포텐셜 에너지는 최대. 이거는 처음에 요 운동 에너지와 같은 양이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오면 여기까지 와서 다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누어 갔다가 이번에 상황이 반대가 되지만 속도가 반대 방향이지만 역시 운동 에너지가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0. 다시 이런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 진자의 운동을 하면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사이에 서로 교환이 있지만 그 합인 역학적 에너지는 이때는 또 y라고 써야 되겠죠. 어떤 주어진 y에서 요거는 항상 상수로 남아있다. 보존된다. 라는 게 우리 요 그림에서 이제 보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교환은 있지만 전체 합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예요. 자, 그래서 보존력은 임의에 닫힌 폐곡선을 따라 입자가 움직일 때 한 일을 쓸 때 이거를 보존력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보존력일 경우에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거꾸로 하는 게 뭐냐? 그럼 포텐셜 에너지를 주어지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힘을 구할 수 있냐? 아까의 반대 문제죠. 한 힘이 있을 때 힘으로 포텐셜 에너지
힘으로 한 2를 계산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차이를 계산하는 거랑 이젠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힘을 계산할 수 있냐? 요 정에 의해서 힘은 한 1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고 한 1은 만약에 이게 아주 미소량 델타 x만큼 fx로 움직였다고 하면 이게 같아야 되니까 fx는 마이너스 델타 u 델타 x인데 델타 x를 0으로 가는 극한으로 하면 포텐셜 에너지에 미분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우리가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거랑 포텐셜 에너지를 주는 거랑 사실은 동등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그걸 미분해서 음의 부호를 붙이면 그 위치에서 힘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힘을 알면 어느 한 기준점에서부터 그 점까지 그 힘이 한 2를 계산을 할 수 있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우리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점에 가는데 경로에 상관없이 간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가는 거에 상관없다고 하면 여기가 x1, x2라고 하면 끝점에만 시작점과 끝점에만 관계가 있을 때 그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 그건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단순히 요 점과 요 점에서의 값에 대해서만 의존하니까 경로에 상관없이, 그런 경우가 뭐냐면 소위 함수가 정의되는 방법이죠. 함수는 어느 한 점에 도달할 때 어느 쪽에서 와서 접근하든 간에 같은 값을 가져야 돼. 포텐셜 에너지 함수라고 주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보존력일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어린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이런 빙글빙글 도는 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 H인 곳에서 우리 미끄러우니까 마찰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려왔을 때 이 아이의 속도는 그 뉴턴의 법칙을 쓰면 되지 뭐 라고 했으면 좋겠으나, 이때는 나가는 경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 경로에서 수직 항력 이런 것들이 계속 방향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여기 미끄럼틀에 계속 복잡한 곡선에 붙어 있다는 소위 제한 조건을 따르는 뉴턴의 방정식을 풀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런 경우 어떻게 어려운지 알겠죠. 그러나 이게 마찰이 없으면 이 경우는 여기에 중력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쓰면 우리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니까 T라는 게 탑에서 꼭대기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이 같으니까 탑, 바텀. 그다음에 처음에 정지한테서 움직였다고 하면 이게 0.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탑, 바텀 요게 H. 탑이 0. 그러니까 VB는 스퀘어 루트 EGH. 속력이죠. 근데 속도라 그러면 방향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얘기해? 미끄럼틀에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속도를 끄집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해서 실제로 뉴턴의 방정식을 풀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보존되는 양을 찾기만 하면 그 중간에 복잡한 운동에 상관없이 처음과 마지막에 특별한 값,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죠. 그것만 알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데 들은 애먹은 거보다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이점이 훨씬 더 많은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번지점핑. 복잡해. 여기서 고무줄을 달고 번지점프를 쭉 해서 마지막에 쭉 내려와서 원래 평형 위치가 고무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을 때 길이가 L.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더 내려와 D만큼 더 내려와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그러면 D가 얼만큼 더 내려오냐? 이거는 문제가 이제 복잡하지만 역시 여기도 있는 거는 보존력만, 힘이 작용하는 거는 중력, 그 다음에 용수철의 탄성력, 우리 후크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력과 중력밖에 없으니 보존력만 작용하고,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 시스템이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탄성 에너지, 일라스틱한 탄성 에너지의 변화는 한 1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니까 이 고무줄의 탄성 개수를 K라고 하면 2분의 1 KD 제곱, 평형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만큼 보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 쭉 델타 Y인데 L에서 D만큼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mg 델타 Y, mg에다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L 플러스 T 마이너스 mg L 플러스 T.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졌다가 요 마지막으로 최대로 늘어났을 땐 또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둘 다 0이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KD 제곱 다음 같이 주어지고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어디다 쓸까? 2분의 1 KD 제곱 마이너스 MGD 마이너스 MGL은 0. 여기서 D는 2차 방정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MG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2배 K MGL. 이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지만 숫자를 집어넣기 전에 이 두 개 플러스만 2차 방정식의 숫자가 2차 방정식의 답은 두 개인데 우리 수학적으로는 답이 두 개지만 물리적으로는 맞는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여기 mg의 제곱 더하기 이거니까 요 전체 스퀘어 루트를 채우면 mg보다 크죠. 그죠? mg보다 큰데 앞에 있는 게 mg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 d는 양수죠.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건 쓰지 않고 플러스만 쓰는 경우예요. 플러스만 쓰는 경우고, 그때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다 계산할 수 있죠. 요때 요 순간에 이 사람한테 작용하는 힘은 중력, 용수철에 의해서 생기는 힘 KD, mg와 KD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죠.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힘을 알면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고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힘을 구한 요 공식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곡선을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용수철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그려봅시다. 2분의 1 kx제곱이죠. 그러면 우리 이 경우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보면 물체의 운동을 짐작할 수 있어요.
물체의 운동을 짐작할 수 있는 건 물론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림을 보고 연습해야 되는데 우리 연습하는 방법을 봅시다. 그래서 에너지가 처음에 주어지는 거죠. 용수철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처음에 잡아당겼다가 놓는다고 하면 처음에 그 잡아당긴 평행 상태에서 늘어난 길을 L이라고 하면 2분의 1 KL 제곱이 역학적 에너지로 주어지죠.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 상수니까 2라고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거는 모든 곳에서 위치에서 다 똑같죠. 역학 상수니까. 근데 우리 보면 여기서 2는 운동 에너지에다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거니까 요 점에서 보면 요게 포텐셜 에너지죠. 그럼 요게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고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점점 작아져서 여기서는 속도가 0이 되는 다음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힘은 이렇게 작용한다니까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 점이 있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점이 있나? 우리 힘이 작용하지 않는 점을 힘이 0인 평형점이라 그러죠. 힘이 0인 거. 다시 한번 du dx가 0인 거. du dx가 뭐죠? 포텐셜 에너지 곡선의 기울기죠. 기울기가 0인 점이 평형점이라 이거예요. 여긴 여기 있죠. 평형점이라 이거예요. 요점에서 힘을 받지 않죠. 그럼 요점에서 어떻게 되나? 요점에서는 이 정의에 의하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울기가 양수죠. 근데 그거에 음수가 돼야 되니까 힘은 이 경우에는 힘을 이쪽 방향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니까 점점 갈수록 힘을 더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여기서 요렇게 여기서 시작하면 빨리가 점점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여기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아서 순간적으로 정지했다가 여기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다가 최대로 빨라지다가 다시 느려지다가 힘을 여기서는 힘을 이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보면 우리가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2차 곡선인 경우에 그렇고 아주 복잡한 다음과 같이 빨간 선으로 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에 주어지는 양이에요. 여기 주어진 양으로 여기는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럼 그 에너지를 이렇게 들어오면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칩시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이게 일정하니까 요 차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다가 점점 가속되죠. 빨라지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점점 가속되다가 감속되다가 가속되다가 감속되다가 여기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돌아가죠. 그래서 그 돌아가는 거를 전환점인지 반환점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반환점? 전환점? 반환점 반을 돌아서 터닝 포인트 돌아가는 점이라고 얘기해요. 돌아가는 점이 어디죠?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곡선과 역학적 에너지 값이 만나는 곳.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가 0인 곳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는 빨라졌다가 일정한 속도로 왔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음 같은 걸 알 수 있죠. 그 고래.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졌으면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이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어떻게 되죠?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는 영역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될 수 없죠. 그쪽은 금지된 영역이죠. 근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어떤 초기 조건을 주냐에 따라 다르죠. 이 경우는 이쪽이 금지된 영역이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럼 반환점 혹은 전환점이 여기고 여기서 빨리 갔다가 느려졌다가 가속됐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제는 여기랑 여기가 금지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넘어갈 수 없죠. 혹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입자가 처음에 여기서 있으면 요 영역에서만 있을 수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있으면 여기에서만 있을 수 있죠.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는 요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제는 포텐셜 에너지의 그래프를 보면,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가 주어지면 이 입자는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평형점, 안정된 평형점이라는 게 뭐냐? 안정된 평형점은 한쪽으로 평형된 위치에서 멀어지려고 하면 안쪽으로 원래 위치로, 이쪽으로 멀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들어. 용수철인 경우에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선 이쪽으로 가면 힘을 이쪽으로 받고, 이쪽으로 가면 힘을 이쪽으로 받죠. 다시 원래 평형점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우, 그게 뭐죠? 2차 미분이 양수인 경우에 우리 그럴 때는 안정된 평형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음수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2차 함수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기울기가 0이니까 평형점이긴 하지만, 조금만 이쪽으로 평형점에서 벗어나면 계속 그쪽으로 가속되기 때문에 조금만 벗어나면 절대로 다시 평형점으로 돌아올 수 없죠. 어느 쪽으로 가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불안정한 평형점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2차 미분. 2차 미분의 값에 의해서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에 따른 형태로 안정된 평형점, 불안정한 평형점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부터 받는 힘,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우리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